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좀 평론을 할까 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 후의 비용 114조 원, 이거 누가 감당하냐 라는 것으로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조 원. 오늘 이런 보도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북한과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를 협의하는 것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라는 지금 보도가 방금 나왔죠.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지난 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단이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통일부 장관이 지금 배웅도 하고 있네요. 18일간,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18일간 북한 내 한 2,600km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뭐 추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동 조사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좀 출발을 했어요. 이것을 지금 그 착공식을 이 연말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그 한미 워킹 그룹이죠. 한미 워킹 그룹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 특별대표에게 이 남북철도 그 착공식은 뭐 해도 좋다,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11월 초 또는 12월 말에 이 착공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김정은의 이 서울 방문에 대해서 계속 공을 들여오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조금 뭐 뒤로 처지는 상황이니까 뒤로 밀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연내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이 장면, 서울에서의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통일부가 그러면 뭐 조그만 이벤트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싶었는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착공식을 연내 추진하는 것을 빨리 협의를 빨리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북한 문제만 가지고 계속 그 지지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정말 북한 문제가 뻥 터져버리면 밑에 아무것도 없는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민생 경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벤트가 안 되니까 통일부에서 조속하게 또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바로 또 던져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북한 문제가 그렇게 지지도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서울에서 이 장면을 연출하는 거, 뭐 저는 뭐 이미 그 판문점에서 다 소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큰 효과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철도 연결 사업을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2007년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또 철원에 가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 정말 우리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 같은 그런 그 녹슨 기관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철마가 남과 북을 이어가면서 달리면 정말 우리는 대륙의 어떤 그 대륙에 속해 있는 반도국가지만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섬나라보다 더 못한 그런 고통 속에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륙으로 도로가 교통과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우리도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 이런 차량을 타고 인접 국가를 가는 그런 어떤 뭐 현실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누려보는 그런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 이후의 비용이 얼마나 드냐. 북한이 뭐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돈을 대야죠. 그 비용이 얼마냐. 제가 오늘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경기도 파주 문산 지역에서 개성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철마가 달리려고 하면은 그 구간이 11.8km예요. 11.8km. 그래서 이게 좀 뭐 짧다 보니까 5,179억 원, 즉 11.8km 연결하는데 5,179억 원이 들어요. 거기는 땅값도 제법 쌀 텐데 그래도 이렇게 5,179억 원이나 듭니다. 지금 뭐 서울에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그 GTX라고 하는 광역교통망, 오늘 보니까 GTX A 단계, 뭐 B 단계, C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 단계가 추진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GTX 정말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와 서울 시민들의 염원이었죠. 한 3조 원, A 단계가 한 3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고속도로인데 5,179억 원이에요. 동해선 철도 이제 강릉에서부터 여기 고성 지나서 금강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철도를 또 놔야 되니까 여기에 104.6km, 무려 2조 3,490억 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파주, 고양 에서부터 저기 동탄까지 이어가는 그 엄청난 구간인 GTX 구간, 1단계 구간인 그 A 구간의 사업비와 비슷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착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3조 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3조 원만 들면 남북철도가 해결되냐?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의 철도, 김여정이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왔을 때 KTX를 타고 강릉에 갔습니다. 왜 KTX를 탔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놔줄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속전철을 신의주까지 놓고 또 두만강까지 놓고 하는 그런 비용들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이 그 KTX 고속전철을 놓는 가격을 우리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되죠. 과거에 저도 뭐 그때는 제가 아주 젊을 때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KTX 고속전철을 놓겠다라고 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반발이 컸습니다. 왜? 그 돈이 어딨냐?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뭐 KTX 깔아놓으니까 참 뭐 편리하게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저도 제 집인 그 경남 양산까지 KTX를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주 편리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고속전철을 북한 지역에 깔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전철이든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철도를 개보수를 하든 또 새로운 어떤 그 철도를 그 고속전철이 아닌 또 철도를 또 놓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해서 철도 사업비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이건 고속전철입니다. 1,003km. 그리고 간선 고속화 사업 1,957km. 그리고 개보수 사업 1,101km.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무려 114조 원이나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했냐? 바로 증권회사 연구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여기에서 이 연구 결과를 내놓고, 그러니까 뭐 KTX를 만드는 현대로템 뭐 어떤 회사 이런 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좋으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라라는 이 투자 지침서로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런데 이 장도성 연구원의 그 논문을 보면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즉 싸게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 물가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물가 또는 앞으로 이것이 진짜 시행될 시기에 2020년대 물가로 계산하면 자재비나 인건비나 또 뭐 모든 것이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114조 원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논문에 첨언을 해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114조 원. 그거는 이제 2014년 물가다 이겁니다. 참 기가 차는 노릇이죠.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4조 원? 그거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경협이, 남북 경협이 철도 놓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는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다 해보니까 2018년 4월에, 올 4월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니까 앞으로 북한 지역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지침서를 회원사들에게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70조 원, 270조 원이 남북 경협 비용에,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270조 원.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지난 그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그 임기 무렵이죠. 그때 당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는 116조가 들더라라고 2007년에 계산을 했고, 2014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150조가 들더라. 그리고 올해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70조가 들더라 라는 계산이에요. 자, 그런데 2005년도에 한참 그때 이제 햇볕 정책을 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지금의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비용을 산출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 내부 문건에. 해보니까 60조 원이 들더라. 기재부 같으면은 대통령의 지침이 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하는 쪽으로 맞춰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숫자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0단위 하나는 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기재부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60조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했더니 증세를 해서 13조 6,640억 원을 조달하고, 증세, 세금을 13조 6,640억 원치 더 걷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을 16조 4,758억 원을 하겠다. 나머지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60억 원을 채우겠다. 한 반 정도는 세금으로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반은 도저히 안 되니까 13조 이상은 13조 6,600억 원 증세, 세금 더 걷고, 그리고 16조 4,700억 원은 국채 발행하겠다. 이거 우리나라 비단이니까 우리 또 그 이자는 또 우리 세금으로 또 갚아야죠. 이런 계산이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05년도부터 무려 지금 15년이 지나는 상황이죠. 이거 스타트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재부가 당시에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위에서 보고 싶은 내용대로 만든 보고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60조 원인데 지금 무려 15년 이상이나 지날 이 시점에서, 또는 미래의 시점에서 이 270조 원은 이거는 없는 말은 결코 아니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비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1년 국가 예산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국가 예산의 2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좀 아끼고 뭐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서 대부분은 아니죠. 상당 부분이 공무원들 급료입니다. 그럼 공무원들 급료 안 받고 1년 일 하시겠습니까? 그거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그런 부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찾았어요. YTN에서 뭐 특집을 당시에 했나 봅니다. 취임 일주일 맞은 문 대통령, 그래가지고 취임 후에 일주일 돼서 YTN 방송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집을 만들었나 봐요. 그 사진만 저는 봤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소통, 개혁, 안보, 이 세 가지가 문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였던가 봅니다. 지금은 좀 아슬아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항상 지금 안보의 불안감에 대해서 매일매일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안보 말 안 해도 완전히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약화되고 있죠. 불안하죠. 거기다가 남북관계 전혀 북한 비핵화 완성될 기미도 안 보이죠. 아주 지금 뭐든지 지금 다 교착 상태죠. 군심은 흔들리죠. 예비역 삼성 장군은 투신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군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가. 자, 그런데 이제 소통이라고 있습니다.
소통, 이게 이제 당시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아까처럼 270조 원이 들어간다. 철도 이 공사에만 114조 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 좀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4조 원 철도, 270조 원 경협, 이런 것들이 우리 다 국민들 돈이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다. 있는 돈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영자리 하나 빼고 그 숫자를 딱 바꿔가지고 완전히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공청회를 열어서 아까 이베스트 또는 건설 단체 이런 데서 제시하는 이런 연구하고 기재부나 통일부에서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맞느냐, 이것도 확실하게 검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좀 뒤로 미루자,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가면 광물이 3천조 원어치나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 많아요. 뭐 저도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 3천조 원어치라고 추정되는, 이건 북한의 발표예요.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누구도 그 안에 3천조 원어치가 있다는 것을 검증한 건 없어요. 왜? 폐쇄된 국가니까 그냥 북한이 우리 지하자원 한 3천조 원어치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 3천조 원어치는 생산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만약에 생산성이 있다면 북한은 왜 여지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저렇게 살겠냐라는 겁니다. 그 광물은 전부 김정은 자기 건데 3천조 원어치가 있으면 3천조 원어치 팔아서 하지, 왜 지금 남북 경협에 오매불망 목을 매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여기에 저렇게 목을 매달겠냐, 3천조 원 있는데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환상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114조 원 철도, 270조 원 경협,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래 해보자 라고 하면 추진하는, 그런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